제국의 붕괴가 큰 외침이 아니라 속삭임으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전쟁터에서 탱크가 국경을 넘거나 폭발이 일어나는 대신 클릭 하나, 은행 이체 하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회의실에서 내린 결정 하나가 그 시작이라면, 만약 세계가 첫 번째 지진을 미국의 거리에서가 아니라 미국이 항상 지배하던 시장에서 느꼈다면요?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이 시작된 방식이었습니다. 조용히. 세상의 눈이 트럼프의 과격한 언급에 집중하고 있을 때 실제로 중요한 일은 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과 경쟁국들이 미국의 권력의 중심인 달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 30일 만에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가 36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재무부 채권을 팔았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공식 발표 없이, 허세 없이. 그러나 이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명확하고 이성적이며 깊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세상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달러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보증이자 방패, 국제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금고의 금을 보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흔들림 없이 공격할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캐나다와 같은 나라가 미국 채권을 처분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중국은 심지어 강력한 감시 아래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마치 하나의 조화를 이룬 것처럼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답은 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에 있습니다. 지정학에 있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불신이 이제 넘쳐 흘러서 일어난 일입니다. 2월 초 도널드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했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협상 없이. 며칠 후에는 중국에 대해 34%의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상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반응은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채권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절이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채권을 팔 때 그것은 단순히 보유 자산을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의 정부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안정성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나를 세금으로 공격하면 나는 금리에 대해 당신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트릴리언 달러 규모의 체스 게임이고 첫 번째 수는 이미 두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 자체가 그 현상을 TIC 보고서에서 인정했습니다. 외국 민간 투자자들이 거의 470억 달러 규모의 장기 채권을 팔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매입한 채권은 고작 60억 달러. 그 차이는 눈에 띄고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이 경고 신호가 아니면 무엇이 경고 신호일까요? 하지만 가장 불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독적인 움직임도 감정적인 반응도 아닙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계획된 재평가입니다. 판매 뒤에 숨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화폐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당신의 선거, 당신의 수사, 당신의 불안정성에 의해 좌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돈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큰 소리로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썩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실업률, GDP와 같은 헤드라인 뒤에서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더 깊은 문제입니다. 바로 브레튼 우즈 이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지탱했던 신뢰의 계약이 이제 적대적인 적이 아니라 신중한 동맹국들에 의해 부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기 중에 남아있는 질문은 충격적입니다. 만약 캐나다와 같은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 더 이상 달러를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달러가 더 이상 세계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면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할까요? 유로, 위안화, 아니면 다극적 바스켓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거의 1세기 만에 그들의 힘이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몇 번의 클릭에 의해 서서히 소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금리나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주권의 문제입니다. 만약 미국이 세계가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화폐를 인수할 특권을 잃게 된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빚에 시달리고 양극화되고 고립된 나라, 아니면 무엇이든 하여 다시 통제를 회복하려는 초강대국? 이 첫 번째 글로벌 움직임은 오늘날의 큰 충돌들에 비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표면적으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유통되고 시장은 여전히 작동하며 정치인들은 위대함을 회복하자는 과격한 연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외교전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의 채무 증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항의하는 것, 탱크도 공개적인 제재도 격렬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유동성, 그저 수십억 달러로 끝을 맺는 아니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경제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을 상상하면 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를 신뢰합니다. 그는 항상 제때 갚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유 없이 그가 당신을 거만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판하고 당신이 그에게서 사는 물건의 가격을 올립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멈출 뿐입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바로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와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인 제스처는 상징적이고 재정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왜 경제적으로 자신을 처벌하는 나라에 자금을 지원해야 할까요? 왜 정치적 일방적인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자산에 수십억을 투자해야 할까요? 왜 대선 캠페인 중인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안정성이 좌우되는 화폐의 외환을 보유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은 단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통화당국, 경제부 장관, 중앙은행, 대형 펀드 관리자들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 주어진 각 답변은 매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산 매각, 위치 재조정, 탈출. 하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이러한 일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기술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빵, 휘발유, 전기를 더 비싸게 지불하며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세계적인 안정성을 지탱하던 금융 시스템은 다시 설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신용, 당신의 빚, 당신의 은퇴, 당신의 투자,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게 달러에 대한 세계의 신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이제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강화하자 세계는 더 우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알 한 발 없이 미국의 화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는 제국에게 무엇이 더 아플까요? 바로 거절입니다. 특히 그것이 동맹국들로부터 온다면 더더욱,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무역 분쟁으로 이미 상처를 입은 중국은 위협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미국 채권에 대한 노출을 줄였습니다. 역사적이고 지리적으로 뗄 수 없는 파트너인 캐나다도 같은 길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작은 나라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싱가포르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팔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미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요? 부인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페더럴 리저브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으며 금리를 4.25%에서 4.5%로 유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재앙을 초대하는 초대장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투자자들에게 금리가 높으면 매력적일 수 있지만 정치적 변동성이 수익률보다 더 클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규칙이 게임 중에 바뀌는 카지노에 돈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전에는 달러를 맹목적으로 신뢰했던 국가들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자산이 정치적인 이유로 동결된다면? 대통령의 트윗 한 번이 우리의 투자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미국이 화폐의 힘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의문, 이 두려움이 바로 탈출의 진짜 촉매제입니다. 당신은 벽이 없는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격자나 철창이 아니라 의존성으로 지어진 감옥. 이것이 바로 지금 홍콩의 많은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달러는 세계의 재산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금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요새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틈새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수백 개의 가족 사무소, 사모펀드, 대형 재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캔들도 소란도 없이. 하지만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어떤 위험일까요? 돈이 더 이상 단순한 돈이 아니라 무기가 될 위험. 왜냐하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접근을 차단하고 자산을 동결할 때 그들은 단순히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의 돈은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위협은 수십억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는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홍콩은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잇는 금빛 다리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자유롭고 법적으로 안정적이며 최첨단 인프라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직접 접근을 가지고 있는 지역.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 다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위, 베이징의 개입, 워싱턴의 압박, 관세가 겹쳐가며 이제 다리였던 것이 골목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자본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지는 단순히 미국 밖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곳입니다. 부유하고 안정적이며 중립적인 곳, 싱가포르, 취리히, 두바이. 외부에서 보면 단순한 이국적인 장소나 정교한 금융 중심지처럼 보일 수 있는 세 곳입니다. 하지만 게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자본의 비무장지대입니다. 돈이 타겟이 되는 두려움 없이 쉴 수 있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이제 성공적인 홍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제도적 안정성, 명확한 규칙, 낮은 정치적 위험. 투자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수십억을 가져오세요. 여기서는 아무도 그것을 지리적 정치적 이유로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당신에게 중요할까요? 자본의 움직임은 폭풍 전 바람과 같습니다. 먼저 불어오기 시작한 뒤 창문을 흔들고 결국 벽을 무너뜨립니다.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대형 투자자들이 일제히 미국을 떠나기로 결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변덕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인식하지 못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본 도피는 시스템을 신뢰했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 년 동안 달러를 기초로 투자했던 기업가들, 은행가들, 억만장자들이 이제 그 체제를 떠나고 있습니다. 즉 비판자들이 아닙니다. 신뢰하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효과는 도미노처럼 퍼져나갑니다.
경제적 엘리트가 움직일 때 시스템 전체가 조정됩니다. 규제자들이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손으로 물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는 이제 안정성의 상징이 아니라 강압의 도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산 동결이 과거의 독재적 정권들의 일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오늘날에는 하나의 명령, 하나의 제재, 하나의 예방 공격만으로 수십억이 은행 시스템에서 사라집니다. 여전히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홍콩의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산을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비밀스러운 세금 회피처가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의 이해관계로 자산이 억제될 위험이 없는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전환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홍콩의 금융 구조 자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홍콩 달러는 1983년부터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십 년의 안정성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형 재산들이 미국 자산을 떠나면서 홍콩 금융당국은 달러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더 자주 개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시나요? 그것은 홍콩이 자국 화폐를 유지하려면 세계가 달러를 팔고 있을 때 더 많은 달러를 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태풍이 되는 물살을 거슬러 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모두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분명한 통찰력과 진짜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당신 발 아래의 땅이 아니라 공중에 떠있는 하나의 아이디어, 세계가 그것을 믿는 한 존재하는 가치의 약속이라면 이것이 바로 달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홍콩과 같은 나라들이 자국의 운명을 스스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운명에부터 그것을 수입하는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다른 나라가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 그때는 현실이 더 이상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지정학적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깃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홍콩, 이 작은 그러나 강력한 세계 경제의 기계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화폐는 40년 넘게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단단한 결속이었지만 그 덕분에 홍콩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변동은 완충되었고 미국의 위기는 직접적이지만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것은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앙은행의 유리벽과 가족사무소의 회의실에서 울려 퍼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금전적 결혼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은 그 결속을 끊으려는 압력이 이미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적인 단절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천히 침식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치 작은 알갱이가 하나씩 떨어져 결국 눈사태를 일으키듯이 모든 일은 하나의 세부 사항에서 시작됩니다. 이전에 들어오던 자본이 이제는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첫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더 많은 계좌가 열리고 더 많은 자산이 취리히로 옮겨지고 더 많은 재단이 두바이에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초래할까요? 보이지 않는 배출, 금융적 출혈이 홍콩 금융당국 HKMA를 무대에 등장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달러 연동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에서 미국 달러를 사야만 합니다. 그들은 이 고리를 끊어지지 않도록 자신들의 준비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리는 무겁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금은 언젠가 바닥납니다. 당신은 그 딜레마를 느낄 수 있나요? 한편으로는 세상이 계속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화폐가 되어야 할 현지 화폐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도구로 변해버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미국 달러가 있습니다. 홍콩은
두 세계 사이에 갇혔습니다. 점점 더 공격적인 서방, 그리고 점점 더 불안정한 동방, 그리고 그 가운데 지역이 명목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을 쓰도록 요구하는 통화 체제가 있습니다. 그 안정성은 더 이상 아무도 속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달러와 결별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금융자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문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이 자라기 시작하면 아무리 강한 골이라도 불확실성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결국 당신이 자국 화폐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면 어떤 종류의 주권이 있을까요? 아이러니한 점은 홍콩이 세상이 더 불안정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안정적으로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달러는 이제 균형의 상징이 아니라 불신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달러는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교적 협박의 도구입니다. 제재 버튼입니다. 각종 국제 거래에 숨겨진 위협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봉기나 혁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정된 후퇴입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이제 1990년대의 홍콩처럼 자본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중립의 상징이자 새로운 아시아 금융 시스템의 물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취리는 더 정교한 것을 제공합니다. 스위스의 법적 보호,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은행 방어막을 제공합니다. 두바이는 미국의 레이더를 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우편 번호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 지점은 함께 새로운 신뢰의 지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이 축밖에서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와 같은 유럽 대륙의 금융 안정성에 중요한 국가들이 미국 재무부 채권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황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세계적 외환 보유 시스템의 척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달러를 사들이고 저장하고 자신의 주권의 연장선처럼 달러를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충동이 아니라 확신에 의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확실히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유럽은행 감독청과 유럽중앙은행의 기록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동안 유로존의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노출은 17%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채권과 심지어 내부 디지털 인프라 투자와 같은 유로 표시 금융상품에 대한 노출은 21% 증가했습니다. 절대 숫자로 보면 이는 수백억 유로가 재배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의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불패 신뢰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더 유연한 금리 정책을 채택하여 성장을 유지하고 경기 침체를 막으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는 금리를 4.25%에서 4.5% 사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두 가지의 큰 격차를 만듭니다.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은 환율 리스크와 예측 불가능성을 감수해야 하고 유로에 투자하는 사람은 적게 이득을 얻어도 무엇을 기대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의 투자에서 정의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통제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가치는 더 이상 수익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율성에 있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워싱턴의 기분에 의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의 선거, 트럼프의 트윗 또는 연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그 신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바로 무역에서.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은 유럽산 제품에 대해 다시 한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마치 화약궤 성냥을 켠 것 같았습니다. 아이러니를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유로 압박을 가했던 미국이 이제는 자국의 동맹국들, 즉 전쟁, 위기, 팬데믹에서 함께 싸워온 국가들에게 똑같은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그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로가 아니라 자산 재배치를 통해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재무부 채권을 팔고 달러 보유를 줄였으며 유럽 내 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오랫동안 보류되었던 프로젝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과 독립적인 유럽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베를린, 파리, 로마 간의 일련의 기술 회의에서 그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달러 중개 없이 금융 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위한 계획을 진전시켰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이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렇게 해서 달러는 20세기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강제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에 의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편의성이 반대편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만약 세계의 중심이 전쟁 탱크나 조약이 아닌 수십억 달러가 국경을 넘어가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본이 피난처, 익명성, 자율성을 찾고 있는 새로운 금융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불안정한 곳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대형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두바이, 아부다비, 도하, 리야드. 이들은 단순히 사막에 반짝이는 도시들, 마천루와 사치로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적인 미학 뒤에는 전략적인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그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위한 데이터를 원하신다면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자본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은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고소득 자산을 가진 금융 자본의 주요 목적지로서 라틴 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를 제쳤습니다. 이것은 단지 투기가 아닙니다. 착취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외국 자산을 동결하며 마치 주사위 던지듯 세금을 부과할 때 걸프 국가들은 정확히 그 반대를 제공합니다. 예측 가능성, 중립성, 그리고 신중함, 그리고 그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홍콩의 투자자를 상상해 보세요. 유로와 달러 사이의 환율 불안정에 지친 유럽의 억만장자, 런던에서 자산이 동결된 러시아의 거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십억을 이동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목표가 되지 않는 곳. 그들은 바로 두바이에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두바이는, 특히 두바이의 국제금융지구 DIFCC는 오늘날 가장 진보된 규제된 낙원입니다. 영국의 관습법을 바탕으로 한 법률, 현대적인 감독이 있지만 정치적 통제는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규칙을 정하지 않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자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이 상징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힘, 자율성, 생존, 이 움직임은 멈추지 않습니다. 2023년 이후 수백 개의 가족 사무소가 제네바와 홍콩에서 아부다비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지 이번에 뜬 부자들이 아닙니다. 산업 대기업을 지배하는 가족들입니다. 정책을 형성하는 왕조들입니다. 이들은 간단한 진리를 깨달은 자본가들입니다. 미국 시스템은 가장 크지만 더 이상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이 무게를 느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믿으세요. 걸프 국가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서방의 금고 역할을 해왔습니다. 석유를 팔고 무기를 사고 뉴욕과 런던 은행에 준비금을 예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은행을 만들고 자신만의 기술 허브를 만들고 자신만의 결제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이라는 야심찬 다각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구호가 아닙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달러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중국과의 거래에서 위안화를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각 변동입니다. 마치 바티칸이 라틴어 사용을 중단한 것과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이 이 움직임을 축소하려 해도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4년 걸프 지역의 에너지 수출 거래의 20% 이상이 스위프트 시스템 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스템은 미국이 통제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재를 시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새로운 아랍 BIS, 새로운 대체 IMF, 지역 화폐와 아마도 주권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아부다비에서 바레인, 이집트, 파키스탄과의 지역 거래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사용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실질적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달러는 더 이상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화폐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아는 세계가 한 조각씩 해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고 그저 재배치되고 위치가 재조정되고 새롭게 디자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논의의 중심은 더 이상 중앙은행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제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가요? 달러는 항상 회복할 것이다 라고 계속 믿을 건가요? 미국은 언제나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아는 시스템은 이미 무너졌고 이제는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임을 이해할 건가요? 이 콘텐츠는 바로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을 설득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BR 라이크스의 배후에서, 중동의 에너지 움직임에서, 아시아의 금융회의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들이 곧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슈퍼마켓 가격에서, 투자의 변동에서, 신용의 부족에서, 자원의 이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 달러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마주한 거부는 큰 충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재에서 옵니다. 열리지 않는 문들, 실현되지 않는 거래들, 거래를 주저하는 기관들, 그리고 그 순간이 이미 도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 있다면 당신은 곧 다가오는 것을 보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무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금 당신이 행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제스처가 아닙니다. 이 정보가 중요하다는 신호를 알고리즘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가오는 일은 준비가 필요하며 아무도 새로운 것을 정보 없이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 무엇이 당신에게 성찰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의견이 새로운 이해의 불꽃을 지필 수 있습니다. 여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감지 않아서 세상이 다른 방향을 보려 할 때 진실을 보려고 하는 당신에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